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은 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보험 틀리 유지관리 산정 기준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기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 틀리랑 똑같이 우리가 유지관리도 적용 대상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유지관리를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틀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보험으로 했던 틀리라 하더라도 뭐 연령이 63세, 62세 뭐 이렇게 틀리를 한 틀리 종류가 레진상 완전 틀리든 금속상 완전 틀리든 클라스프 부분 틀리 같은 경우는 클라스프 고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65세가 넘어가는 환자라면 이전에 비급여로 했던 틀리라 하더라도 보험 틀리 종류에 들어가기만 하면 유지관리를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뭐 비보험 틀리 있었죠. 텔레스코픽으로 만든 부분 틀리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오버덴처를 사용한다라든지 뚝딱이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틀리는 우리가 틀리 자체가 보험 틀리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비보험으로 우리가 다시 급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험으로 적용 가능한 거는 보험 틀리 종류인 경우에만 유지관리도 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항목별 급여 인증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첨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치상 조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보험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교합 조정 같은 경우에 단수는 1년에 4번이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리 유지관리 행위가 행위별로 각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횟수만큼만 우리가 보험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매년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해가 넘어가면 다시 또 한 번을 더 할 수 있고 두 번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매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 횟수가 1년 안에 뭐 의치상 조정을 2번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의치상 조정은 100분의 100으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0으로 청구를 한다라는 거는 총액을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틀리 유지관리도 보험 틀리랑 똑같이 진찰료를 산정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치료 재료나 약재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행위료만 청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이제 무상 유지관리라고 해서 틀리를 할 때 저번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틀리를 보험 틀리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보험 틀리를 한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이죠. 3개월 동안 6번은 무상유지관리 기간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유지관리 기간이 지나야지 3개월이 지나야지 이제 유상유지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상유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여러 개를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틀니가 의치가 파손이 돼서 왔다라고 하면 의치상 수리랑 그 다음에 부분 틀리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클라스프 수리 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치 수리하는 것까지 해서 각각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루에 한 번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하면 각각 다 산정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첨상과 개상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 같이는 산정이 안 됩니다. 첨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틀니 내면에 조금 간격이 이제 치조골이 흡수가 되면서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채워주는 게 첨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상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만 빼고 전체를 다 우리가 교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교환 안에 이미 덧대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로 두 개는 산정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상유지관리와 유상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상유지관리는 계속 얘기했지만 틀니를 한 병원, 그 병원에서 장착하고 3개월 이내가 무상유지관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무상유지관리 기간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 병원만 가셔야 돼요. 유지관리를. 근데 유상유지관리 기간에는 이제 3개월이 지난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타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우리가 무상 유지 관리 기간에는 3개월 동안 6번을 이제 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무상으로 이제 한다라고 돼 있어서 본인 부담금을 이제 안 받는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위, 의치상 수리가 들어간다든지, 뭐 인공치 수리가 들어간다든지, 의치상 조정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못 받는 거지, 진찰료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무상 유지 관리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기본 진료를 청구를 해서 진찰료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1,000원이나 1,500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1,000원이 발생을 할 거고, 건강보험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유지 관리는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온 환자라도 우리가 유지 관리를 병원에서 유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상병은 우리가 틀니를 할 때는 K0 8.1 상병으로 적용을 했었죠. 근데 유지 관리를 할 때는 상병이 Z46.3 요 상병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치과 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이라는 상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틀니도 등록을 했죠. 틀니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등록하는 화면에 가서 보시면 유지관리 등록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유지관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횟수가 몇 개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녀 횟수가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 횟수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환자한테 100분의 100 해서 총액 자체를 다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 횟수가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환자를 등록을 할 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보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때 날짜를 오늘 등록을 못해도 내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일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다음 날이 되게 되면 등록을 못합니다. 공단에 팩스로 별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당일에 반드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행정적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 횟수 후에 확인 신청이 들어가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행위별로 우리가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치 조직명 개조에는 이제 첨상, 개상, 조직조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첨상에는 또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법, 간접법 차이를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첨상이라고 하는 거는 잇몸하고 틀니 사이 일부 간격을 조정하는 게 첨상이다, 릴라이닝이다 라고 돼 있는 거고요. 악당 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료실 안에서 우리가 틀니 안에 도쿠사 레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덧대주는 거를 직접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간접법인 경우에는 내면의 부적합과 별도로 수직 상선, 그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차트에 기록을 할 때 간접법을 많이 하시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환자 상태가 수직 고경까지 상실이 된 상태여서 우리가 간접법이 들어갔다라고 차트에 기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기공소를 가서 만들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인프레이션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틀니를 가지고 틀니 위에 이제 연질 이장제를 넣어서 인프레이션을 이제 뜨고 우리가 기공소에 가서 우리가 교합기에 부착을 해서 이제 레진을 덧대서 만들어 갖고 오는 게 간접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쿠사 레진을 사용한다든지 기공실에 가서 이렇게 마운팅, 교합기에 장착을 해서 레진을 덧대주는 게 이제 간접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상이 있어요. 리베이스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학당 산정이 되고요. 이거는 잇몸과 틀니 전체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경우에서 보통 이제 합주기가 된 환자분들 이 상태가 이때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니가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치아만 빼고 틀니를 다 교환해 주는 거를 개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간접법하고 개상하고 또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기공실에 제가 여쭤보니 사실 개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상을 하느니 차라리 틀니를 새로 만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상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법하고 개상하고 좀 차이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개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접법을 할 때는 수직고경 상실까지였죠. 근데 개상으로 들어갈 때는 수직고경 상실이 들어가고 그다음 변연, 그다음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개상의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차트에 잘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몇 년, 한 2년 전인가요? 해서 개상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심평원에서 자율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상을 많이 한 병원, 간접법을 많이 한 병원의 자율 점검을 통해서 실제 이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공장부하고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 개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 기공장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기공장부도 잘 보관을 해놓고 차트도 잘 기록을 해서 우리가 자율 점검이 나왔을 때는 대비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조직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가 과도하게 이제 눌리는 경우에 우리가 티슈 컨디셔닝 같은 이런 약재를 깔아서 우리가 말캉말캉해서 쿠션 역할을 하게 해서 좀 압박을 덜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눌린 부위가 이제 힐링이 되도록 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뭐 한 달 정도 후에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장착을 하는 이게 우리가 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조직 조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의치 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치 수리는 이제 인공치 수리하고 의치상 수리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치 수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보험 적용이 되고요. 의치상 수리도 마찬가지 1년에 2번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공치는 인공치가 파절이 된 경우에 이제 수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 첫 번째 치아는 100% 산정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치아는 이제 50%씩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공치가 뭐 3개가 파절이 됐다라고 하면 한 치는 100%고 나머지는 50, 50 하니까 횟수가 이제 2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이것 또한 프로그램 상에서 치식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개수가 적용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만 알아두시면, 산정 기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인공치 수리를 해갖고 오는 경우에 1년에 2번 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의치상 수리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치가 두 동강이 난 경우에 기공소에서 다시 만들어서 오는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의치상 조정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치상 조정하고 교합 조정이 있는데 의치상 조정은 1년에 2번 보험 적용이 되고요. 교합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수는 1년에 4번, 복잡은 1년에 1번 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먼저 의치상 조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치가 좀 눌려서 환자분들이 아프다라고 내원을 해서 의치가 닿는 부위에 피트 체커를 확인을 해서 덴처바로 좀 삭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의치상 조정으로 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의치상 조정이 이 유지관리 중에는 가장 많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압박 지시제를 사용해서 닿는 부분을 보로 조정하는 경우가 이제 의치 조정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합 조정이 있는데 교합 조정은 단순이 있고 복잡이 있어요. 교합 조정 단수는 구강 내에서 우리가 교합지를 사용해서 딱딱딱 부딪혀서 닿는 경우에 이제 삭제를 해주시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합 조정 복잡 같은 경우에는 또 적용 적응증이 있는데 교합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미끌림이 1mm 이상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끌림이 1mm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교합기에 옮겨서 부착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합 조정이 들어갈 때 복잡으로 산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스프 수리가 있죠. 그래서 클라스프 수리도 단순 복잡이 있습니다. 단순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보험 적용이 되고요. 복잡은 1년에 1번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단수는 이제 기공실에서 우리가 가공선을 이용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단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잡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주조법으로 수리를 해갖고 오는 경우는 복잡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틀니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잇몸 처치, 염증성 처치를 해준다든지, 뭐 의치 청소를 해준다라든지, 정기검진이나 뭐 틀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틀니를 하고 끼고 저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훈련이 같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뺐다 꼈다 하는 것부터 저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훈련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유지관리에 별도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진료로 청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청구를 해 주셔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8월 2일 날 금속상 완전 틀니를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8월 7일 날 너무 아파서 물 삼키는 것도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틀니 조절이 들어갔고요. 8월 12일 날도 아파서 우리가 찝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조금 더 갈아주세요, 낮춰주세요라고 환자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틀니 조절이 또 들어가요. 이때는 이제 이게 무상 유지 관리인가 유상 유지 관리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 언제 장착을 했다라고 돼 있죠? 8월 2일 날 금속상 완전 틀니를 장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착 후 몇 개월 동안은 3개월 동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우리가 무상 유지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때는 틀니 조절한 거는 위치상 조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진찰료만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000원이나 1,500원은 환자한테 이제 수납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료라고 해서 무상이라고 해서 환자한테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진찰료는 우리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뭐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이 되겠고 건강보험 환자 같은 경우는 1,500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수납이 들어가서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할 때는 틀니 무상 유지 관리로 클릭을 해서 청구가 들어가 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찰료를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례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틀니 사용 중에 환자분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내원을 했다라고 해요. 네, 보험 임시 틀니를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험 임시 틀니를 신청해서 지금 사용 중이란 얘기죠. 그래서 불편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치아를 지대치 2개를 발치하고 임시 틀니 인공치 수리가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앞전에 시간에서 배웠을 때 임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지관리가 적용이 된다 그랬나요?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치료만 이때는 청구가 들어가 줘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에 타병원 이제 보험 틀니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타병원에서 보험 틀니를 하고 이제 내원을 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니가 눌려서 이제 잇몸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상 또 내면 조정이 들어간 상태예요. 일단 타병원 보험 틀니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타병원 보험 틀니가 3개월 무상 유지 관리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틀니 이제 모양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틀니를 할 때는 등록을 하고 나면 틀니 모양이 생긴다, 아이콘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보험 청구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틀니 장착일이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장착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아직 뭐 안 됐다 그러면 환자분이 3개월이 지났다 안 지났다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환자는 우리가 보실 수가 없겠죠. 그 병원으로 가서 무상유지 관리를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을 유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상 내면 조정한 거는 이렇게 위치상 수리로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수리가 들어갈 때는 진찰료 별도 산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상 우리가 수리 청구가 들어갈 때 또 V를 표시를 하는 거는 그냥 인접치 치아를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위치상 수리 클릭해서 이렇게 상병은 Z46.3만 청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 네 번째 사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날 틀니 치아가 부러졌어요 하고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번, 45번 인공치 수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치상 수리도 같이 들어가고 클라스프 수리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기공서를 이제 보내야 하겠죠. 그리고 7월 17일 날 이제 장착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보통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 여러 가지를 같이 한 경우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많이들 여쭤보는데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각각 다 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날 1일 날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장착한 날 청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7일 날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우리가 각 부위를 클릭을 하고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그 다음에 클라스프 조정한 거 간단으로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다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셨고요. 그다음 마지막 5번째 사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날 상악 부분 틀니가 파절이 돼서 내원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틀니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다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틀니를 수리해서 임시의치로 사용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상악 틀니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죠.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상악 부분 틀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 틀니는 만들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존 틀니를 수리해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기존 틀니 수리해서 임시 틀니로 쓰는 거는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때도 마찬가지 이날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장착한 날 청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7월 11일 날 기존 틀니를 장착하고 이제 내면 조정, 교합 조정한 게 청구가 들어가 줘야 하겠죠. 이때 근데 장착한 날 우리가 내면 조정하고 교합 조정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때 의치상 조정과 그다음에 교합 조정을 같이 청구하는 병원들이 많이들 계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선행 치료가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인공치 수리라든지 의치상 수리를 만들어서 오면 구강 내에 적합해서 맞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 이어져서 들어가는 치료죠. 우리가 보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크라운을 올리고 이제 교합 조정은 당연한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철 치료하면서 크라운 하면서 교합 조정하는 거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인공치 수리나 의치상 수리, 뭐 개상도 마찬가지겠죠. 개상을 하고 나서 적합한지 잘 맞춰보는 그런 행위들은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어져서 들어가는 치료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청구하시는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평원이 요즘에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심사 경향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개상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틀니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이제 자율 점검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합 조정이나 의치상 조정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자율 점검이 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실제로 이게 원 치료에서 이어지는 치료인지 별도의 치료인지가 구별이 가능해야 되겠고 별도의 치료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차트에 기록이 남겨져 있으셔야 하겠죠.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일단 청구를 하게 되면은 주기는 줍니다. 주기는 주는데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화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4일 날은 우리가 부분 틀니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부분 틀니 등록한 것만 청구가 1단계에 들어가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틀니 수리해서 이제 장착한 날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가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 줘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례별로 알아보는 것도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잠시 후에 FNQ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